같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봅시다. 목요일 날은요, 여기 파트까지 해가지고 복소수와 2차 방정식이라는 파트로 해가지고 단원 좀 정리할 수 있는 학평 기출 문제를 좀 드릴게요. 그래서 학평 기출 문제를 통해서 단원을 복습하는 시간은 목요일 날 가질 거고, 다음 주는 수업이 다 없습니다. 화, 목, 설날이죠? 없어요. 금요일은 수업 안 나간 상태에서 클리닉만 2번 하기 뭐해서 너네는 안 나옵니다. 어차피 진도도 많이 나가 있고. 됐냐, 여기까지 했냐? 다음 주는 대신 다른 과목은 있어요. 나만 없는 거예요. 진선 알았지? 화목은 설날 연휴고 금요일은 그래서 그날 그냥 하루 빠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고딩 됐죠? 학교 가보니까 어때요? 너네들은 빼고 너네들은 조용히 해. 일단 너네들은 재고 갔으니까 조용히 해. 너네들은 재고 갔으니까 조용히 하고. 넌 어때? 학교 가보니까 어때요? 어제 그 나물의 그 밥인가? 고등학교 가봤을 거 아니야 어제? 고등학교 안 갔어 어제? 어째 그나물의 그 밥이어가지고 약간 시설에 대한 감흥이 없지. 하필이면 동산고로 가버려가지고 바로 옆에 붙어있는 학교로 가버려가지고 너는 미리 가볼 필요도 없잖아 그러면. 어차피 그나물이 그 밥이라서 어차피 똑같이 가던 길로 가면 되니까. 경민은 좀 미리 경로 탐색해봤어요? 얘는 그래도 그나마 붙어있는 학교 갔다 치면 너는 완전히 좀 거리가 떨어졌는데 이번에. 아니 맨날 만나면 가기로 했어요. 이번에 고등학교 인일여고 화이팅 하시고요. 인일여고가 이번에 빡세죠? 이번에 빡센 애들 많이 갔어요 인일여고. 등급 따기 힘들 거예요 인일여고가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인일여고들은 화이팅 하시고요. 인일여고들은 그래서 어려운 문제들도 좀 많이 볼 수 있어야 되고, 동산고는 원래 좀 어려운 문제를 많이 좋아하니까 동산고도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즉 니네 다 어려운 문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되게 좋아요. 나한테는 되게 좋은 경우예요. 네? 어려운 문제를 많이 다뤄줘야 되는 학교들로만 다 배정이 돼가지고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근데 그 전에 피드백 한 거 좀 줄게요. 밀린 거 안 된 거 다 마무리 해놔라. 알겠지? 2차 방정식도 그렇고. 알겠죠? 가름이 이제 2단원 언제 낼 거야? 2단원 언제 낼 거야? 어? 언제 낼 거야 2단원은? 응? 내 건 아니지. 자, 경민이 그래, 경민이가 제일 성실하게 잘 내고 나머지들은 좀 내세요. 알겠냐? 그래도 진서는 그래도 최근 거는 그래도 되게 열심히 해서 잘 내서 보기 좋은데, 가르마? 너가 제일 안 내. 너가 제일 안 내. 내가 항상 돌려주는 거 보면 경민이 아니면 진서만 돌려주고 있는 것 같아. 가르마 알았지? 가르마 너 것도 내가 이렇게 좀 이렇게 자주 주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나도 이렇게 좀 자주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좀 해가지고 오세요. 알겠습니까?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시작해 볼게요. 들어가도 되죠? 자, 우리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봅시다. 그래서 우리 오늘 여기에 같이 한번 보게 된다면, 그래서 우리 여기서부터 같이 한번 들어가 볼 거야. 자, 첫 번째 시작은요, 좀 문제가 빡세요. 그래서 우리가 좀 문제가 빡센 문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얘는 쉬워요. 141쪽에 레벨 2의 6번. 얘는 그나마 좀 그래도 할만하실 거고, 얘가 제일 어려워요. 141의 레벨 2의 8번. 이게 오히려 레벨 3보다 더 어렵고요. 레벨 3에 있는 9번은 처음 보는 함수가 하나 있을 거예요. 처음 보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보여주려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자. 여기까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앞에서부터 갈게요. 그래서 우리 여기 141쪽에 레벨 2의 6번 여기서부터 같이 한번 보게 된다면, PQ는 양수입니다. 그러니까 양수 PQ에 대해서 fx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기 주어져 있는 요 fx가 가랑 나 조건을 만족하고 있을 때 우린 여기서 p제곱과 q제곱의 값을 찾아서 더해주세요. 이게 지금 여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줘야 되는 바가 있는 바. 그래서 그거를 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라는 생각을 좀 여기서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봐.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 잘 봐. 여기 잘 봐. 그러면 너네한테 내가 물어볼게요. 지금 오히려 너네한테 하나만 물어볼게. 가랑 나 둘 중에 너네는 뭐부터 쓸래? 가부터 쓸래? 그럼 가부터 써봐. 그럼 가 fx의 그래프는 현재 무슨 축에 접하고 있다가 포인트?
그러면 얘가 현재 위로 볼록인 그래프인 거죠. 왜 2차의 계수가 음수니까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는 위로 볼록인 그래프가 있는데 얘가 여기 있는 x축에 정확하게 뭐 하고 있다는 소리냐면 요렇게 x축에 이렇게 i 접하고 있다는 소리가 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접한다는 말 자체가 여기 있는 한 점에서 만난다는 소리니까 다시 하면 여기 있는 얘가 한 점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났습니다. 그럼 한 점에서 만났습니다. 이거를 또 다른 말로 얘기를 하자면 결국 여기에서 맞춰주게 되는 건 여기는 x축과 그 다음에 여기는 요 곡선이 만나게 되는 그 점이 바로 뭐라 그랬습니까? 이 2차 방정식에 뭐가 된다? 근, 해가 된다 그랬지. 그럼 다시 하면 여기 얘가 한 점에서 만난다. 다시 하면 실근이 몇 개란 소리야? 실근이 한 개란 소리야. 근데 어떤 방정식의 실근이 한 개란 소리냐면 그때 여기는 fx, 즉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우리는 px 마이너스 q가 얼마가 되는 순간이냐면 0이 되는 그 순간입니다. 괜찮나요? 왜? y축, x축과 만나고 있는 그 점을 찾아주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일단은 같은 값을 갖겠으니 그러니까 같다라는 전제 하에서 문제를 풀었을 때 나오게 되는 x를 찾은 거예요. 그게 교점이니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에서 x를 찾았을 때 여기에서 얘가 실근 몇 개를 가졌더라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냐면 네가 실근 한 개 가졌대. 여기까지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오 그렇구나 이렇게 되면서 끝난 거예요. 왜? 이거 딱 보는 순간 그러면 얘 실근 하는 게 같는데 무슨 식 쓰고 싶어? 안 달랐어요. 나 지금 현재 자 우리 처방정식의 실근이 한 개야. 무슨 식 써야 돼? 그래 완전 제곱식을 만들었다. 물론 완전 제곱식으로 찾아서 풀어도 답은 나와요. 근데 나는 그 완전 제곱식보다 더 완벽한 거 하나 있잖아. 무슨 식? 조금 더 바로 이렇게 좀 바꿀 수 있는 무언가가 있잖아요. 무슨 식? 뭔 식 있잖아요. 이거 실근의 개수를 판단해주는 식? 세 글자로 뭔 식이야 그거? 그래 판별식 쓰고 싶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판별식으로서 문제를 풀겠다는 거야. 즉 개념들이 이렇게 연결돼 있어야 돼. 이거 4점짜리들을 풀 때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한 개념을 단편적으로 물어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개념들을 섞어서 다시 한 번 더 봐줄 필요가 있습니다. 즉 얘 현재 판별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2차항의 계수를 플러스로 만들게요. 그래서 우리는 따라서 여기는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px 더하기 q가 그래서 0이다라고 잡아놨을 때 그때 여기는 요 2차 방정식의 실근을 찾았고 그때 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이 몇 개라는 소리냐면 한 개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요 2차 방정식의 실근이 한 개라는 소리는 결국 여기는 판별식을 풀었을 때 이 판별식이 0이랑 어떻다라는 것만 보여주기만 하면 끝나니까요. 같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끝나니까 결국 판별식이 0이다. 이거 하나만 풀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판별식 이퀄 0이다. 그럼 판별식은 어떻게 쓴다 그랬냐면 우리 여기는 1차항의 계수였던 마이너스 p를 제곱한 거에서 2차 상수 곱한 거에 4배를 뭐 해주면 되는 거냐면 빼면 되는 거잖아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이거 계산했더니 얘가 얼마가 되었다는 거야? 0. 얘가 0 됐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서 4q를 구했을 때 이 4q가 결국 뭐가 되었냐면 마이너스 p의 제곱이 됐다. 즉 얘가 p제곱이 되었습니다. 라는 걸 풀어주면 되고 4로 나눠주면은 q가 나오죠. 따라서 우리는 q를 구할 수 있습니다. 4로 나누면 돼. 그래서 q가 그래서 뭐가 되었냐면 4분의 p제곱이 그래서 답이다. 여기까지 딱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에서 가조건은 끝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한 점에서 만난다. 즉 x축에서 접한다라는 거를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게 되면 여기 있는 q가 p에 대해서 정리되는 관계식이 하나 나와요. 이 관계식을 찾음으로써 끝난 겁니다. 가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가의 수명은 다 했어요. 그럼 가는 바로 이제부터. 알겠냐? 그러면 식을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y, 즉 fx를 잡아봤을 때 그럼 fx는 현재 여기 있는 얘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우리는 px 원래 마이너스 q인데 q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누가 되었냐면 얘가 그래서 마이너스 얘가 4분의 p제곱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에서 우리는 어차피 뭘 찾아주는 게 필요하냐면 최소값을 찾아주는 게 필요한 상황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최소값을 찾으려면 어쨌든 얘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놨을 때 얘가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서 추계 방정식이 어디서 만들어지는가를 찾는 것도 중요는 하죠. 그래서 얘네들의 최소값, 최대값을 찾아줄 때 여기에서 숫자가 지금 이제 완벽하지 않으면 적어도 우리는 뭐를 찾아주는 게 필요하냐면 어차피 최소값 자체가 제한된 범위에서는요 양 끝에 값 아니면 꼭지점에서 갖는다는 건 알아요. 그러니까 그래프 모양을 통해서 추론해 볼 수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 좀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최대값이든 최소값이든 이차 함수에서 얘기를 하는데 얘가 범위가 제한이 돼 있으면은 꼭지점이 아닌 점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충분히 가능성 높아요. 옛날까지는요. 꼭지점이 아닌 점에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은 뭐로 가지고 찾아준다가 포인트가 되는 거냐면 결론적으로 딱. 그래서 얘네들은 결국 뭐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냐면 그래서 여기 있는 얘네들은 결국은
우리 그래프를 가지고 이해를 한다. 여기까지가 되는 겁니다. 결론, 그래프 찾는 게 중요해.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 여기 그래프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그럼 여기 그래프를 찾는다라는 생각으로 여기 같이 한번 볼게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를 다시 한번 더 묶어주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를 묶어. 얘가 그래서 x제곱 그럼 얘가 주게 되면 마이너스 px가 되었고 얘 마이너스 뺏기면서 그래서 우린 더하기 4분의 p제곱이 되죠.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여기 잘 보게 되면 여기 있는 4분의 p제곱은요. 결국 뭐의 전체 제곱으로 바꿔도 된다는 소리가 되니까 4분의 p제곱은 전체 뭐의 전체 제곱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치? 2분의 p의 전체 제곱으로 바꿀 수 있지. 다시 한번 뭐야? 얘 그러면은요. 얘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거 제곱이니까 그거에 대한 우리는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래. 그러니까 얘는 그래서 마이너스 괄호. 그래서 얘가 그래서 x 마이너스 뭐가 되었냐면 2분의 p가 되었고 얘 전체 제곱이 되었다. 이게 현재 fx예요. 그럼 얘가 현재 2차의 계수가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얘는 적어도 위로 볼록인 그래프입니까? 아니면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입니까? 얘는 적어도 이거야 아니면 이거야? 위볼이야 아볼이야? 자 여기 2차의 계수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얘 현재 마이너스죠. 그럼 마이너스니까 얘는 이렇게 돼야 돼 아니면 이렇게 되어야 돼? 위볼이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그래프 자체를 보게 된다면 얘가 여기 있는 위볼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그래프가 위볼로 잡았을 때 여기서 얘 꼭지점이 기준이 돼. 왜? 꼭지점이 축이잖아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축을 기준 잡았을 때 그럼 여기 축 찾아봐. 그럼 x가 몇 분의 몇이 된다라는 것도 같이 찾을 수 있게 되는 부분이 돼요. 그럼 x가 몇 분의 뭐가 된다는 것도 같이 찾을 수 있는 부분이 돼?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2분의 p가 기준입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2분의 p를 기준으로 해서 봐봐. 우린 지금부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그릴 거냐면 마이너스 p에서부터 p까지만 그릴 거예요. 그럼 얘가 현재 기준이잖아. 얘가 현재 반으로 잡히는 선 기준이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를 기준 잡아봐. 잘 봐봐.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봐봐.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그럼 p가 훨씬 더 얘랑 가까운지 아니면 마이너스 p가 훨씬 더 가까운지를 비교를 해보면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봐봐. 그럼 여기 있는 2분의 p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있는 끝에 있었던 p가 있을 거야. 그럼 얘만큼은 얼마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는 우리는 그러면은 2분의 p에서부터 p까지예요. 그럼 얘네들은 얼마만큼의 간격으로 떨어져 있어요? 얘는 얼마만큼의 간격으로 떨어져 있어요? 2분의 p에서부터 p까지는 딱 얼마만큼의 간격으로 떨어져 있다? 야, 2분의 p에서부터 p까지는 얼마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래, 여기서 얘 빼면 되잖아. p에서 2분의 p 빼. 그러니까 몇 분의 p? 그래, 2분의 p만큼 떨어져 있어요. 오케이?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마이너스 p에서부터 2분의 p까지는요? 얼마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래, 2분의 3p야. 이해됐니? 큰 걸 작은 거 빼면 되니까. 2분의 3p야.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봐. 누가 더 많이 떨어졌어요? 위쪽 아래쪽 중에서 누가 더 많이 떨어졌어요? 얘가 더 많이 떨어졌지. 간격이 더 벌어져 있지. 뭐야? 그러면 얘가 더 왼쪽에 있을 거라는 거야. 저기 밖에 되게 재밌는 일 있나 봐.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p가 있고 여기 얘가 그래서 p가 되는 거야. 쟤는 오늘따라 왜 이렇게 신나 보이지? 난 안 신나는데. 잠깐만 기다려봐. 궁금해 미치겠어. 기프트카드 같은 거 하나 뿌렸는데? 자, 그거 봐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여기에서부터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냥냥냥냥 이렇게 돼 있는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빡빡빡 이 세 개 중에서 제일 큰 것만 찾아주면 돼. 최소값이니까 가장 작은 것만 찾아주면 돼요. 그럼 그림상으로 보이지 않아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p에서 같겠습니까? p에서 같겠습니까? 아니면 2분의 p에서 같겠습니까? 더 간격이 벌어져 있는 쪽이 더 아래쪽에 지금 현재 그려져 있는 기이한 현상이잖아. 다시 한번 뭐야? 여기서 우리는 최소값을 갖는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최소값이 되었습니다. 연결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가 현재 최소값이 되었습니다. 라는 거를 보여주게 된다면 끝났네요. 왜? 그럼 여기 최소값 찾아줬을 때 그럼 얘 잡아주게 된다면 따라서 우리는 그래서 f-p를 찾아준 것이 나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최소값 찾으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이너스 p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 그래서 마이너스 p니까 p제곱이죠.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마이너스 p제곱에 결국 우리는 마이너스 p를 또 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p제곱이 되었고 거기 우리는 q. 그러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q인데요. 정확하게 하면 q가 마이너스 4분의 p제곱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4분의 p제곱까지 한. 결국 얘는 그래서 마이너스 2p 마이너스 4분의 p제곱이니까 여기에 계산해서 나오게 된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9p제곱이 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잡아준 게 얘가 결국은 마이너스 얼마가 되었다라는 거 잡아주면 여기 있는 최소값 마이너스 얼마가 되었다? 그래 얘가 마이너스 54가 되었다는 소리고 그러니까 우린 p제곱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 그래서 우린 여기에서 p제곱을 구하게 된다면 p제곱은 결국은 여기는 마이너스는 다 날려버렸을 때 여기는 54에서 결국 누구분의 누구를 곱해주면 되냐면 여기는 9분의 4를 곱하면 되는 거니까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p제곱이 그래서 얼마가 되었다라는 것까지 나오게 되는 부분? 그쵸. 얘가 그래서 24가 되었다라는 것까지는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p제곱이 24니까 여기 24 집어넣으면 q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4분의 그래서 p제곱이 24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약분해주게 되면은 되겠습니다. 정답 그래서 얼마? 그치 얘가 그래서 6인 거예요. 그럼 p제곱은요 대놓고 24가 나왔고 q제곱은 6을 또 뭐 해주는 것까진 가져야 돼요? 6제곱이 가야 되겠지? 그럼 6제곱은 얼마니까요? 36이잖아요. 그래서 24에다가 36 더해준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 얼마 그러니까 그래서 정답은 60이다. 이렇게 찾아주면은 돼. 이거는 쉬워요. 그나마 상대적으로.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봤을 때 결국 여러분들이 봐봐. 내가 지금 현재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테크닉이 바로 뭐냐면 저기 제한된 범위에서의 최대 최소를 구할 때는 이 그래프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훨씬 더 편할 때가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보는 게.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직관적으로 볼 때 이 기준은 항상 누구냐면 여기 있는 축, 즉 꼭지점의 x좌표를 항상 기준으로 잡는다.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거 앞에서도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해줬던 부분이에요. 그래프 가지고 판단하는 거는. 맞지?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래프 가지고 제한된 범위 판단하는 거는 이미 보여줬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 해봤고 그래서 어영부영 어떻게 6번까지 이해를 했어. 7번은 쉬우니까 한번 풀어보시면 되는데요. 7번까지는 해볼 만해요. 7번은. 근데 문제는 왜 7번을 해보면 7번까지 해볼 만해요. 근데 훌쩍 응엉엉 하고 싶어요. 이 문제는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진짜 나는 손을 못 대겠다 이게 아니라 식이 좀 복잡하게 나올 거예요. 많이. 식이 좀 복잡하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주된 포인트. 여러분들이 결국 1등급을 받으려면 풀어야 되는 포인트들인데 결국 어려운 문제다라는 거의 실질적인 포인트는 결국은 이런 거예요. 결국 너네한테 요구하는 거 딱 하나야. 진득하게 앉아서 여러 정보들을 활용해서 답을 낼 수 있는가. 그걸 궁금해합니다. 출제진들은요.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만약에 그게 안 됐으면 그걸 연습을 하면 되는 거야. 이런 얘기예요. 알겠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봐. 이게 중요해. 봐. 그래도 이런 문제들은 한번 좀 풀어보는 게 좋거든요. 시간을 조금은 들여볼게요. 2분 정도만 줘볼 테니까 답 안 내도 좋고요. 모르겠으면 몰라요 라고 체크해도 좋으니까 대신 고민이라도 해봐. 뭐부터 쓸 것인지.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지금 뭐부터 써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준비 시작.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먼저 고민해보세요. 8번입니다.
어떻게 접근해 볼래? 감 좀 잡히는 사람 있어요? 뭐 안 잡히면 안 잡힌다고 얘기해도 되고, 안 잡히면 안 잡힌다고 얘기해도 되고, 잡히면 잡힌다고 얘기하시면 돼요. 잡혀요, 안 잡혀요? 도저히 모르겠지. 왜 가르면 알 것 같아? 아니야? 진서 알 것 같아? 아유, 몰라도 돼요. 조건을 썼는데 나 조건을 모르겠어요. 몰라도 돼. 다만 아직 처음 보는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직 이런 문제랑 친해지는 중이니까. 그쵸? 아직까지는 친해지는 중이에요. 알겠죠? 너네 알잖아. 그냥 친구가 베프가 될 때까지 기간이 사람마다 다르지만 좀 오래 걸리죠. 됐냐? 그냥 친구가 베프가 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죠.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지금은.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이런 문제들을 많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풀 때 당연히 시간 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다만 시험 보기 전까지만 친해지면 되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이거는 한번 내가 계속 지금 이런 문제들만 들고 오죠. 지금 일부러 이런 것만 들고 오지. 내가 니네를 골탕 먹이겠다고 이걸 들고 오는 게 아니라 형 너네가 이런 거를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일부러 많이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근데 이거는 한번 언제 연습하는 게 최고냐면 지금 이럴 때 여유가 엄청나게 많이 있을 때 하는 게 좋아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일부러 여유를 가지고 있는 이 시기에 내가 지금 이런 문제들 많이 보여드리는 거고, 목요일날 하게 되는 복습 수업 다 이런 문제들밖에 없을 거예요. 거의 다. 목요일날 하는 복습 수업 거의 한 80%가 다 이런 문제일 거예요. 간단하게 나오는 문제 안 나옵니다. 여기는 학평에서 절대 간단하게 안 나와요. 간단하게 나오는 게 한두 문제밖에 없어요. 무조건 요 정도 스타일을 달고 나와. 그러니까 가나를 최대한 빨리 해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일부러 너네한테 조금 어렵게 느껴진다는 거 내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시간이 더 많이 들여 지금 현재 설명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됐지? 그래서 일부러 그래서 너네한테 시간을 더 많이 쓰는 중이니까 그것도 좀 생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론, 되게 중요한 거 하는 중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볼게요. 이참수 fx x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괄호에 b 마이너스 7의 제곱이 있는데요. 얘가 현재 가랑 나조건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가 x는 현재 마이너스 1에서 뭘 갖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동그라미 칠까? 얘가 뭘 갖고 있대요? 최소값 동그라미 쳐봐. 야, 그러면 최소값 딱 보는 순간 우리 바로 느낌 와야 돼. 어떤 느낌 와야 되냐면 최소값이죠.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x의 범위가 제한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제한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럼 x의 범위는 제한이 안 됐는데 개꿀 최소값이래. 그럼 이거 x는 마이너스 1이다. 이게 바로 무슨 점이라는 거예요? 그래, 꼭지점에서 무조건 최대 최소를 갖는다니까. 제한이 안 돼 있으면.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최소값, 이게 꼭지점이구나. 이 얘기를 현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뭐야? 여기는 x는 마이너스 1. 이게 추계 방정식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는 뽑아내야 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경민이 여기까지 뽑아냈어? 아니야, 못 뽑아냈어도 괜찮아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진서 여기까지는 생각해냈었어? 아직 못해도 괜찮아요. 시험 볼 때만 생각하면 되지 뭐. 그렇지 않니? 지금 이렇게 딱 아이디어 얻고 가야 돼. 이렇게 포장을 숨긴다고. 너네가 이거를 포장을 이렇게 칼로 난도질을 하든 뭐든 해가지고 어쨌든 뜯어야 된다고.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선물이 뭔지를 보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얘가, 그래서 우리 fx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fx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 얘 식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 상황이냐면, 그럼 얘가 얘 현재 최고 차이 계수가 1이니까 그냥 여기 있는 1을 그대로 가지고 왔을 때 얘 전체 제곱 더하기 얘 그때 꼭지점의 y좌표가 뭔지 모르니까 얘를 q라고 할게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차피 최고 차이 계수를 앞으로 뺐으니까 여긴 당연히 x만 남아있는 상태인 거고, 그럼 여기가 0 되는 식을, 즉 여기는 x를 말이 꼬인다. 그러니까 여기 괄호 안에 있는 거를 0으로 만들어주는 여기는 x를 찾아준 것이 마이너스 1이었다라는 거예요. 꼭지점 x좌표는 이 괄호 안에 있는 식을 0으로 만들어주는 그때의 문자값 x니까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 괄호 안에 있는 것을 0으로 만들어주는 그때의 문자값 x를 찾는다고 치면 그 x가 현재 마이너스 1이라는 것까지는 알고 있잖아요. 다시 한 번 뭐야?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얘가 0 됐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럼 다시 얘기하면 그 마이너스 1을 더해주는 게 좋아요? 빼주는 게 좋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가 마이너스 1이었을 때,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얘가 사라졌으면 좋겠대요. 그럼 얘가 사라지고 싶으면 여기 뒤에 붙어있는 건 뭐가 돼야 된다라는 소리랑 같은 말이 돼요? 그치? 플러스 1이 돼야지 우리는 1 빼기 1에서 얘가 0이 된다는 것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우린 여기는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q 이 꼴에서 우리는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fx라는 식이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에요 라는 거를 지금까지 여기서 인정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fx가 지금 현재 이거예요 라는 거를 지금 현재 얘기해주고 있는 거고. 이해됐지?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fx가 이거예요 라고 잡아주게 되면서 얘를 다시 한 번 더 전개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를 전개해봐. 그러니까 얘 전개하게 되면 얘가 그래서 x제곱 더하기 그래서 몇 x가 되었냐면 2x 그 다음에 우리는 더하기 q에다가 1의 제곱 더하기 1까지 해준 것이 되겠지. 그게 바로 저기 있는 쟤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우린 얘가 저기 있는 fx 즉 x제곱 더하기 ax 더 마이너스 우리는 b-7의 전체 제곱이 되었다. 뭐 이런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럼 a 나왔네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a가 얼마 그러니까 a가 얼마 그래서 우리 항등식이니까 a가 2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나 아직까지 가밖에 안 했어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a가 2라는 거는 찾았어. 아직까지 b는 몰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제 해석해야 되는 건 나 남았네요. 그럼 우리 여기에서 이제 나를 봐야 되는데 그럼 나 봐봐. 2차함수 y는 fx라는 그래프가 있어요. 대충 그려서 여기 그림으로 이해해봐. 그러면 그림으로 그려주면 뭐 이런 그래프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는 y는 fx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여기는 요 fx 그래프랑 저기 있는 직선 y는 cx라고 아무거나 하나 그려요. 뭔지 몰라도.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얘가 몇 점에서만 만나고 있다라는 게 킬포인트. 몇 줄? 한 점에서만 만난다라는 게 킬포인트. 그럼 얘가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건 다시계면 여기 있는 얘 직선에 그렸더니 얘가 딱 어떤 상태로 그려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딱 만나는데 몇 개 점에서만 만날 수 있게 한 점에서만 만날 수 있게 다시 한번 뭐 할 수 있게 이렇게 싹 그렸을 때 얘가 이렇게 접할 수 있게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점에서 만난다 이거 접한다예요. 접한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 접한다는 것까지만 보여주면 되는 거야. 오 접했대 이런 얘기예요. 오 접했대 접했어요? 응 그래 인정 접했어 이런 내용이야. 접했다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접했다고. 다시 얘기하면은 얘 교점이 하나라는 소리죠. 다시 교점이 하나라는 소리는 실근도 몇 개라는 소리예요? 한 개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현재 실근이 한 개라는 소리인데 우리는 교점을 찾아주는 거니까 결국 여기는 fx랑 cx랑 같다라고 하는 새로운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실근이 하나가 나오긴 하는데 그 2차 방정식이 결국 여기는 fx가 요 cx랑 같대요 라고 잡아주는 요 2차 방정식의 실근이 한 개인데요 라는 얘기들을 지금 여기서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는 fx가 나는 a 대신 2 그대로 집어넣어서 만들어낸 그리고 나는 여기는 x제곱에 더하기 우리는 2x 마이너스 우리는 b-7의 제곱이에요. 그때 여기는 얘가 결국 몇 x가 되었냐면 cx가 되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쟤를 넘겨요. 그러니까 얘를 넘겨서 만들어낸 결국 x제곱 더하기 우리는 2-c의 x 그 다음에 우린 여기는 마이너스 우리는 b-7의 전체 제곱을 잡아줍니다. 그때 얘가 0이 되었습니다 라고 나오게 되는 요 2차 방정식에 대한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는 요 2차 방정식에 대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는 요 2차 방정식에 대한 결국 실근의 개수를 구한 거예요. 그때 이 실근의 개수가 몇 개라고요? 그치. 이때 이거를 만족해주는 그 2차 방정식의 실근이 한 개라는 소리가 됩니다. 다시 하면 여기 실근 한 개래요. 그럼 실근 한 개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전설적인 식이 있죠. 무슨 식? 판별식. 그쵸? 물론 완전 제곱식으로 가도 되지만 판별식을 보여주는 게 편하지 지금은. 그러니까 여기 있는 판별식이 결국 0이랑 어떻다는 걸 보여줄 거라는 거야? 같다. 그래서 내가 근의 개수 판단할 때 웬만한 판별식 쓰면 편하다 그랬잖아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얘도 같은 이유예요. 그래서 얘도 판별식 쓰면 되게 편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판별식을 쓸 거예요. 이해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판별식을 그대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판별식을 그대로 쓸 것이니까 따라서 얘 1차항 계수 아직까지 뭔지 몰라요.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는 2-c의 제곱에서 여기 2차 상수 곱한 거에 4배 그러니까 더하기 4배에 우리는 여기는 b-7의 제곱이죠. 그때 얘가 그래서 0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제곱들끼리 더했더니 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냐면 0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럼 제곱들은 마이너스 인정이 되니까 안 되니까 실수란 전제 하에서는 실수라는 전제 하에서는 제곱들은 마이너스가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되지. 그러니까 제곱들이 마이너스가 될 수가 없으니까 결국 얘네들이 각각 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눈치채고 있어야 돼. 얘도 그렇고 결론적으로 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0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즉 얘도 0이고 얘도 0입니다. 이거 풀어줘야 된다라는 게 최종 정답입니다. 이해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나는 따라서 여기는 E-C를 잡았더니 얘가 그래서 0이 되었습니다. 하나랑 그 다음에 여기는 B-7을 잡았을 때도 마찬가지 얘가 그래서 얼마가 되었습니다를 풀어주면 되냐면 0 됐습니다. 얘네들을 풀어준 게 최종 정답이 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C랑 B가 그래서 나와요. 그래서 C가 얼마고 B가 얼마니까요. 그래서 이거 풀어주게 되면 C는 얼마? C는 2고 B는 그래서 얼마가 나와요? 그러니까 B는 얼마? 7이 나오니까 결국 우리는 누구랑 누구 더해주면 되냐면 A가 2,
B가 7, C가 2예요. 얘네 다 더해준 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2 더하기 7 더하기 2 하세요. 정답 얼마입니까? 13이야? 11 아니에요? 그게 정답 11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게 정답은 11.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이건 좀 어렵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까다로운데 봐봐. 지금 공통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결국 공통적인 거 바로 뭐냐면 실근이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에서 접한다, 나부랭이 한다, 뭐 만난다,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으면 다 실근으로 접근하고 있죠. 방정식이 실근으로.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서 우린 얘가 현재 실근을 갖는다, 안 갖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근 몇 개를 가졌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요. 이게 현재 여기 나에서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냥 결론적으로 실근 몇 개를 가졌느냐라는 거를 지금 여기서 보여줬을 때 그게 결국은 교점의 개수이고 그 교점의 개수를 가지고 우리는 실근의 개수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실근의 개수를 판단한 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우리는 완전 제곱식 이런 걸로 연결하지 말고 제발 그걸 이제 판별식으로 연결을 해서 식을 완성하라는 겁니다. 어차피 판별식도 항등식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차피 항등식이니까 그냥 식으로 판단하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솔직히 생각해봐.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풀려고 하면 복잡해 안 복잡해?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그럴 때는 판별식이 훨씬 더 편한 거예요. 그래서 너네가 판별식 배운 거야. 판별식은 이렇게 근의 개수, 즉 곡선과 직선에 대한 곡선과 곡선에 대한 교점의 개수를 구한 거랑 같다라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이해돼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 다 괜찮아요? 너네 지금 이런 거 배웠습니다. 너네 지금 우리가 이런 걸 했다고? 라는 표정이지만 이거 지난 시간 복습하기예요. 한 거예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한 거예요. 물론 지난 시간에는 개념이니까 쉬운 것만 보여줬지. 본격적으로 니네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셋 다. 너네 학교 인일 동산으로 배정받은 이상 무조건 시험 문제 졌다고로 나와요. 그러니까 저런 형식을 기억은 하고 있으세요. 물론 인일은 쉽게 나올 때도 있어요. 쉽게 나오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개념처럼 나오는 거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인성 갔었으면은 얘기가 달라졌겠지만요. 니네가 인일을 간 이상 어쩔 수 없습니다. 받아들이세요. 현실. 인성은 시험 문제가 쉽거든요. 자, 레벨 3 9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예배하고 용돈 받는 게 낫지. 자, 시험 문제는 쉬운데.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9번 쉬워요. 9번 안 어려워요. 다만 니네 되게 골 때리는 거 하나 있어요. 나는 이 문제는 이거 하나만 풀어드릴 거예요. 저거 절대값을 가지고 저식 어떻게 만들 거냐. 이거를 좀 풀어드릴게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답을 내진 않을게요. 답을 내진 않을 건데 이거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가 그것만 보여드릴게요. 특히 접근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눈치채야 되는 거. 지금 여러분들 대부분 다 눈치챘어요. 누가 일단 되게 꼴보기 싫어요? 이줄 이거.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할 건데? 이게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풀 건데? 이거 관건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한번 구해보자 이거야. 그러면 우리는 저거를 한번 찾아보자 이건 거고. 그럼 이거를 찾아주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줘야 되는 건 바로 뭐냐면 그래서 제가 뭔데? 이것까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가 뭔데?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게 정령 이것이냐 이런 느낌으로 가져야 된다라는 거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이거 원하는 게 정령 이것이었느냐? 아닙니다. 그럼 네가 원하는 건 뭐냐?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요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알겠습니다로 바꿔주는 게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로 바꾸기 위한 우리는 작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걸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느낌 오셔야 됩니다. 바로 느낌 아니까. 바로 어떤 느낌을 아니까? 지금 얘 절대값 바꿔줘야 된다는 느낌은 아니까. 그래서 봐봐. fx라는 것 자체가 x-3입니다. 숨은 그림 찾기 한번 해볼게요. 그럼 숨은 그림 찾기. 여기 있는 요 x랑 똑같은 걸 찾아보세요. 어디 있게? 여기에 x에 있죠. 다시 한번 뭐야? 안에 들어가 있는 저 모양 그대로 여기에 똑같이 들어가지. 다시 한번 뭐야? 얘는 일치. 이것까지만 떠올려 보세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얘기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절대값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얘. 그러니까 나는 저기 괄호 안에 나는 지금부터 누구 집어넣을 거예요? 라고 한다면 여기 절대값 그래서 우리는 x-2를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절대값 x-2를 하게 된다면 나는 원래 여기 있는 x-3이 있을 거예요. 자 누가 틀렸습니까? 이것만 다시 한 번 더 찾아보면 돼. 누가 틀렸어? 자 이거랑 얘랑은 같아야 된다 그랬지. 맞아요? 그래야 같은 그림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얘네 둘 내가 지금 이제 갈색으로 밑줄 그어놓은 얘네 둘이 같은 그림이에요?
아니잖아요? 다른 그림 아니야? 그러면 달랐잖아. 그럼 다른 거는 같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감 잡았어요? 다른 건 같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요. 다시 한 번요. 얘로 맞추냐 얘로 맞추냐의 기로에 놓여져 있거든요. 그럼 너네는 안에 거 바꾸는 게 쉬워요? 아니면 밖에 거 바꾸는 게 쉬워요? 밖에 걸 바꾸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있는 밖에 거 얘 x를 계산은 절대값 x-2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내용이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다시 한번 괄호 안에 있는 거 그대로 x 안에 넣으셈. 이렇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따라서 우리는 얘가 그래서 저기는 x 대신에 우리는 그래서 x-2의 절대값이 그대로 들어온 상태에서 얘가 -3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가 식이 두 개가 돼요. 왜? 누구의 영향을 받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이렇게 되는 이유가 이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체크. 그러니까 우린 여기 있는 얘 절대값의 영향을 받으니까 그래서 얘가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플러스가 되면은 자기 자신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x-2가 그대로 자기 자신으로 나온다고 치면 그럼 여기에서 -3 이것도 되는 거고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아니면 우리는 여기 있는 x-2가 있는데 그 x-2에 뭘 붙여도 상관은 없고요. 마이너스를 붙여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3이 돼도 돼. 이런 내용이에요. 그럼 여기서 플러스 줄 거냐 마이너스를 줄 거냐 라는 거는 사실상 절대값 안에 있는 거의 부호가 모든 걸 다 결정을 하지. 이건 복소수 할 때 내가 얘기를 했었죠.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거에 모든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자기 자신이 나오냐 마이너스 붙냐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그럼 여기 있는 얘 절대값 안에 들어가 있는 x-2를 기준 잡아 보세요. 그럼 x-2가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온 경우입니다. 그럼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오려면 여기 안에 게 적어도 0보다 어때야 된다는 조건은 인정하고 가야 됩니까? 크다야 크거나 같다 아니면 작다야 크거나 같다죠. 이런 조건을 인정해주고 가야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해됐나요? 그럼 밑에 거 마이너스 나오려면은 안에 게 0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x-2가 0보다 작아야 된다. 이거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끝! 그러면 여기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얘 넘어가. 그러니까 x가 그래서 2보다 크거나 같대요. 얘 풀어주게 되면 x가 그래서 누구보다 작대요? 2보다 작대요. 끝! 이렇게 찾아주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됐나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뭐야? 저 절대값은 범위를 나눠줬던 기준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범위에 따라서 나뉘었다라는 사실을 인정을 해주면 그럼 여기 범위에 따라서 나뉘어졌기 때문에 결국 우린 여기에 대해서 함수 fx를 찾을 수가 있는 거고 그 fx를 찾아보셈 이렇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린 여기에서 그럼 fx를 찾아주셈 이렇게 된 거니까 그럼 여기에서 fx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풀어주는 게 필요한 상황. 그래서 우린 여기에서 얘네들을 그럼 어떻게 풀 것인가 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가져보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가져본다 라는 생각으로 하게 된다면 따라서 잘 보세요. 잘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따라서 우리는 여기 있는 fx랑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 f 절대값에 우리는 x-2랑 얘네들을 곱해본다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을 곱해보게 된다면 여기 있는 fx 자체가 여기선 x-3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가 절대값 f 괄호에 절대값 x-2 이렇게 되면서 얘네가 지금 이제 두 개로 이렇게 나뉘게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가 두 개로 나뉘게 된 하나는 그래서 얘네 정리하면 x-5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x-3과 또 다른 건 그래서 x-5 얘네들로 잡아줄 수가 있는 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마이너스까지 붙어지게 되면서 잘 봐.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어지게 되면서 나오게 된 그럼 마이너스 주세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x 더하기 2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그래서 얘 계산하게 되면 얘가 마이너스 x-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x-1 즉 마이너스 앞으로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가 x-3에 마이너스 주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그래서 x 더하기 1이 되었고 앞에 마이너스가 붙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얘 2차 함수가 두 개가 나온다고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다 찾아야 돼요. 그 중에서 제일 큰 게 최대값, 제일 작은 게 최소값이니까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런데 얘네 범위 자체도 각각 제한된단 말이야. 왜? 여기 보게 되면은 봐봐. 위에 거는요.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는 조건일 때 이게 나와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잘 보게 되면은 봐봐. 그럼 여기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전제 하에선 이게 나오는데 중요한 건 얘 x 범위가 제한됐어 안 됐어? 됐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x의 범위가 제한됐으니까 얘가 몇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조건까지 여기서 같이 붙여줄 필요가 있는 거야? 그래 5보다 작거나 같다까지는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이 조건에 붙었을 때 이 제한된 범위에서 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찾아주는 게 여기 내용이에요.
이렇게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아줘야 된다고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에서 최대 최소가 나오겠지. 이게 후보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서 최대값 뭔지, 그 다음에 최소값 뭔지 찾아보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그럼 얘가 현재 이거는 어떨 때냐면 x가 2보다 작을 때만 나오는 조건이었습니다. 원래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x가 2보다 작을 때만 나오게 되는 조건인데 중요한 건 얘도 최소값이 정해졌다고 안 정해졌다고요? 정해져 있다고. 누구? 누구? 그래 마이너스 1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으면서 2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 대해서 최대 최소 또 찾으라고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여기서는요 힌트 드리자면 여기 2 포함시켜도 돼요. 알겠냐?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그럼 최대값 찾고 그 다음에 최소값 또 찾아보세요. 그럼 이렇게 4개의 값이 나오지?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여기서부터 니들이 하세요. 여기서 4개의 값이 나오지? 그 중에 제일 큰 게 있어요. 그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함수의 최대값이에요. 그럼 여기서 제일 작은 게 있겠지? 그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함수의 최소값입니다.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이해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주게 되면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좀 얘기를 하면서 13강을 마무리 졌고요. 14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 여기는 14강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여기 다음 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거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144쪽으로 해서 유형 3개 남아있는데 3개 유형 남아있는 거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그래도 겹치는 게 있을 때입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첫 번째 유형은 겹치는 게 있을 때. 그럼 얘네들의 함수 최대 최소는 어떻게 찾을 거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 우린 이미 알고 있어요. 겹치는 게 있어요. 물론 저거 전개해서 풀어도 됩니다. 그럼 4차 함수 나올 거예요. 너네 4차 함수의 최대 최소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럴 때는 우리는 웬만하면 뭐 해주는 게 좋냐라고 한다면 여기 잘째로 보면 겹치는 게 생겨요? 안 생겨요? 단항식 말고 다항식의 입장에서 겹치는 게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다항식에서 겹치는 게 생기면은 그때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그랬습니까? 다항식에서 겹치는 게 생긴다. 그럼 뭐 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고? 다항식에서 겹치는 게 생기면 뭐 할 수 있다고요? 그치. 많이 들었던 친구야. 겹치는 게 있으면. 우리 인수분해 할 때 맨날 얘기했잖아. 겹치는 게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그래, 지원해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맞죠? 왜? 진서 왜 갑자기 표정이 일그러져? 왜 갑자기 표정이 일그러져? 졸려? 딱 집중하고 딱 봐. 자, 바꿀 수 있는 게 있으면 바꾸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공통된 다항식이 있습니다. 즉 겹치는 다항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여기는 겹치는 다항식이 있을 건데 그 겹치는 다항식을 당연히 뭐 해주는 게 일단 첫 번째 관건이냐면 겹치는 다항식은 치환, 즉 바꾸세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겹치는 다항식은 바꾸세요 라는 생각으로 여기 문제 갑니다. 그럼 겹치는 다항식은 바꾸세요. 즉 치환하세요. 그러면은 치환하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 번 더 잡아줄 수 있는 사실은 바로 뭐냐면 그랬더니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2x가 겹쳤다라는 걸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대로 가세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지금 이제 보게 된다면 얘네들로 그대로 가게 된다면 따라서 나한테 잡아주게 된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2x를 t로 치환합니다. 다른 문자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기 안에 있는 함수 자체도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y가 그래서 여기 있는 얘네들 자체가 다 t로 바뀌게 되는. 그래서 나는 t제곱 마이너스 4t 더하기 3에 우리는 최대 결국은 최소를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얘 x의 범위가 잘 보면 제한돼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린 x를 다 살렸어요? 죽였어요? 응, 이거 치환한다는 거 자체가 x 없앴다는 소리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x 없애버렸는데 얘가 하필이면 x에서 범위에서 제한이 되겠네? 다시 한번 뭐냐? 이거 이렇게 연결을 지어서 최대 최소 찾을 때도 당연히 뭐가 필요하냐면 범위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 그래서 범위를 설정해 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범위 어디서 설정할 건데? 라고 한다면 이 t를 y라고 보세요. 그러면 얘가 하나의 함수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2x라는 요 하나의 2차 함수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현재 보게 된다면 얘가 하나의 2차 함수거든. 그러니까 얘가 그러면 하나의 2차 함수인데 그럼 2차 함수는 당연히 최대 최소가 존재하니 안 하니? 하죠. 어디에서? 요 제한된 범위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에서는요.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2차 함수는 반드시 여기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저 범위 내에서는 함수가 y를 갖는다고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함수가 y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얘네들을 뭐 해줄 수가 있는 거냐면 그대로 얘네들의 최대 최소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범위만큼이 우리가 찾고자 했던 t의 최대 범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최대 최소 범위가 됩니다. 즉
범위 설정은 바로 뭐냐면 치환된 함수의 최대 최소를 가지고 범위를 재설정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범위 설정하는 경우는 그래서 치환된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하는데요. 그때 치환된 함수에 결국 뭐를 찾아주는 거냐면 함수 값을 통해서 치환한다.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치환된 함수의 함수 값을 가지고 치환한다. 여기까지만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얘 x제곱도 그래서 우리가 표준형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는 x제곱에 마이너스 2x 그럼 얘 반의 제곱이니까 더하기 1이 되었고 마이너스 1은 밖으로 나오게 된 그래서 얘가 그래서 마이너스 1 그래서 우리가 얘가 그래서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 마이너스 1이 되었을 때 얘 최대 최소 찾는 거야. 바로 어디에서? 마이너스 1에서 2까지에서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꼭지점 이죠.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꼭지점 in or out? in이죠. 그럼 꼭지점이 들어가 있으니까 결국 얘네들 최대 최소를 찾는 범위는 당연히 꼭지점 포함 안 포함? 포함. 여기 꼭지점을 포함한 저 범위 내에서 찾아준다. 이게 최종 답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다시 한 번 더 풀어주는 게 필요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잡아? 그럼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그럼 우리는 세 개의 함수값만 비교하면 돼.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 1일 때 마지막으로 2일 때 이렇게 세 가지만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의 제곱이네요. 그래서 4 빼기 1 하면은 얘가 3. 1 집어넣으면 0 되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1. 2 집어넣으면 2 빼기 1 하면 1이네요. 그래서 1 빼기 1 하면 0. 이렇게 되네요. 오, 그럼 함수값의 최대 최소는 나왔네요. t가 함수값이라며.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따라서 우린 t의 입장에서 본다면 t는 결국 누구와 누구 사이가 되냐면 여기 그치 마이너스 1이 가장 작았고 3이 가장 크죠?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의 범위로 다시 한 번 더 바뀌게 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치환된 함수의 함수값을 가지고 최대 최소를 확인하게 된다면 그 치환된 함수에 대한 t의 범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의 최대 최소를 찾을 거예요. 단 우리는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로 제한되어 있는 저 범위 내에서 최대 최소를 찾을 겁니다. 끝. 이게 답이에요. 이해됐니? 여기까지는요. 이게 답이에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끝났는데 왜? 아싸 개꿀. 바로 뭐 하면 돼? 이제 범위도 지정됐겠다. 그럼 얘 꼭지점 바로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 꼭지점 찾으러 가자 이거야.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y는 제 묶어주게 된다면 그래서 얘가 그래서 t제곱 마이너스 4t 그럼 얘 반의 제곱이니까 더하기 얼마가 필요한 상황? 더하기 4 해주고 마이너스 4는 밖으로 빠져나가죠. 그래서 마이너스 4 더하기 3에서 얘가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우리는 t 마이너스 2의 제곱에 마이너스 1 그러면서 얘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래서 3보다 작거나 같음 여기까지 찾아주게 되면 끝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끝났는데 왜? 제한된 범위에서의 이참새 최대 최소 찾는 건데 하필이면 꼭지점 2는 여기에 포함돼 있어요? 포함 안 돼 있어요?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 개의 함수값만 비교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 2일 때, 그 다음에 3일 때 이렇게 세 가지만 비교해 주시면 답 나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 됩니다. 넣어보세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3이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의 제곱은 9. 그러니까 9 빼기 1 해주면 8.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2 집어넣으면 얘가 얼마가 돼요? 그러니까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3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니까요? 0이 되니까. 그럼 셋 중에서 제일 큰 거 찾아봐. 누가 제일 커? 얘가 최대값이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가 최대값이 되는 겁니다. 그럼 누가 제일 작아요? 마이너스 1이 제일 작죠? 얘가 최소값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끝났습니다. 최대 최소 찾으라니까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우리 x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으면 우리가 어쨌든 그 x에 대한 식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그 t라는 문자값의 범위가 생기게 돼요. 그게 바로 함수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범위가 재설정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x 계산하고 남은 실제 그 함수값들을 가지고 t라고 치환을 하는 거니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는 최대 최소를 구하려면은 두 개의 함수에 대한 최대 최소를 구해야 되는 거야. 첫 번째는 그래서 치환하기 전의 함수. 그러니까 치환하고자 하는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해서 그거에서 우리 새로 설정한 문자의 범위를 새로 설정을 하고 그 새로 설정한 문자에 대한 최대 최소를 찾는다. 여기까지가 내용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 내용 바탕으로 해서 밑에 있는 거 두 개 해볼 수 있겠죠? 지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그 x 범위가 제한이 안 돼 있으면 그냥 실수 전체라고 생각하고 풀면 돼. 그러면 t의 범위는 생길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지금 한번 해봅니다. 준비 시작 해볼게요.
범위는 무조건 나와요. 함수값이기 때문에.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서 우리가 치환한 함수, 그러니까 새로 원래 우리가 찾아야 되는 그 함수가 있을 텐데 걔의 최대 최소를 어떻게 찾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거를 판단하기 아직까지 어렵잖아요. 한 번밖에 안 들었잖아. 솔직히 얘기해서. 한두 번밖에 안 들은 상태에서 어떻게 그걸 판단해. 그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해 보세요. 그러면 오히려 답이 어떻게 될지가 보여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내가 니네 이해시키려고 계속 그래프 그리잖아요. 그런 내용이랑 똑같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처음 할 때는 오히려 그래프 그리는 게 도움 많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다. 이거 그리는 게 도움 많이 된다고.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거 그려서 직접 판단해 보세요. X 범위도 직접 잘라보고. 연습할 때 그렇게 좀 지금해 놓으세요. 그래야 3, 4월쯤 되면 머릿속에서 알아서 그려져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지금 연습해 놓으세요. 시간 이렇게 많을 때. 내가 지금 이렇게 완전히 천천히 나가고 있을 때. 이럴 때 연습해 놓으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럴 때 연습하세요. 자, 대표형 2번 가겠습니다. 쉬워요. 바로 볼게요. 왜? 이거 딱 보는 순간 헤이! 문자 많아서 짜증나요. 하지만 관계식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그럼 관계식 이용해서 바꾸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서 누구 바꿀래? X 바꿀래? Y 바꿀래? Y 바꿀래요? 왜냐면 우리는 웬만하면 최대 최소 X로 만드는 게 편하지?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첫 번째 1번 문제 가겠습니다. 대표형 2의 1번 가볼게요. 그래서 대표형 2의 1번의 문제를 풀 때는 그 첫 번째 바로 뭐 하냐면 우리는 문자에 대한 관계식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관계식을 형성해 주세요. 다시 하면 여기 있는 X 더하기 Y가 3이야. 근데 나는 지금부터 Y를 X로 바꾸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럼 X 넘기면 돼. 따라서 우린 Y를 구하게 되면 X 넘어가게 된. 그래서 얘가 못 빼기 뭐가 되냐면 3-X가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Y가 3-X가 돼 라는 걸 잡아주게 되면서 우리 여기 있는 얘. 그러니까 나는 2X 더하기 Y제곱을 다시 한 번 더 바꿀 수가 있게 돼. 그러면 우린 얘네들을 다시 한 번 더 잡아주게 된다면 그래서 나는 여기는 2X에 더하기 Y죠.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Y가 3-X가 돼. 그래서 나는 여기는 3-X의 제곱 1에 여기까지 잡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얘네들을 다시 한 번 더 풀어주게 된다면 그래서 얘는 그래서 2x 더하기 그럼 얘 전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9가 된. 결국 얘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9 이것이 나오게 되는데 이 친구의 최대 최소를 찾아달라는 게 지금 여기 문제인 거예요. 정확하게 얘는 최소값이니까 그래서 우린 여기서 최소값만 찾아주셈 이렇게 된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의 우리는 지금부터 뭘 찾을 거냐면 최소값을 찾겠습니다. 오? 봤더니 x의 범위 제한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x의 범위 제한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No.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x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라고 이렇게 그려졌을 때 여기 있는 요 그래프 다 가져온다는 소리가 돼요. 그럼 최소값은 당연히 어디서 가질 거냐면 제일 아래 여기서 갖겠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질 거라는 것까지는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가 바로 뭔데? 라고 한다면 여기가 꼭지점이잖아. 결국 우리는 어디서 가질 거예요? 꼭지점에서 갖겠네. 이런 얘기인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는 결론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자면 얘는 그래서 어디서 가질 거냐면 꼭지점 그 자체에서 우리는 최소값을 갖겠습니다. 라는 것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결론? 꼭지점 찾기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이해됐지?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너네가 이해를 이렇게 해보라고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최대 최소 잘하려면 이런 과정이 한 번은 있어야 된다고. 머릿속에 그려질 때까지는 한번 그려보세요. 그게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도움 많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려보게 된다면 따라서 얘 꼭지점 찾는 게 필요해. 그래서 얘 꼭지점 찾을 거고 그래서 나는 x제곱 마이너스 4x 그럼 얘 반의 제곱을 더해주는 게 필요하니까 나는 그래서 더하기 얼마를 했냐면 더하기 4 했고 마이너스 4는 밖으로 빠져나오죠. 그러니까 우린 여기에 더하기 9가 있었을 텐데 거기서 4를 뭐 해주기만 하면 되냐면 빼주기만 하면 답 된다. 이런 얘기가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를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 따라서 얘는 그래서 우리는 x-2의 제곱에서 더하기 9 빼기 4죠. 그래서 더하기 5가 된다라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야. 꼭지점이네요. x가 2일 때 y가 얼마 나오니까요? 5 나오니까 결국 꼭지점의 y좌표를 찾아준 게 최소값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얼마가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답은 얼마? 그렇지. 정답은 5. 그래서 최소값이 5예요. 이렇게 찾는 거예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왜? 최소값은 실제로 이 꼭지점의 y좌표를 읽잖아요. 그러니까 꼭지점이 현재 2,5라고 잡아줬을 때 그때 여기 있는 y값. 얘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최소값이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1번 답은 5.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2번도 똑같이 풉니다. 그래서 2번도 똑같이 푸는데 그럼 x도 그렇고 y도 그렇고 둘 다 어차피 뭐가 된다 그랬냐면 동그라미 쳐볼래? 얘네 둘 다 일단 뭐가 된대요?
실수 동그라미. 그럼 내가 현재 실수래. 자, 실수라는 조건만 줬습니다. 범위 제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범위 제한 없어요. 오케이, 여기까지는요. 그럼 범위 제한 없는 상태야. 그럼 여기서 2번을 봤을 때 그럼 봐. 우린 얘 봐봐. 얘 최소값 찾아달라고 합니다. 그쵸? 근데 이 상태에선 최소값 만드는 게 좀 쉬워 보일까 어려워 보일까 라고 한다면 당연히 좀 쉬워 보여요? 어려워 보여요? 좀 어려워 보이기는 해요. 왜냐? 뭔가 애매해요. 솔직히 얘기를 하자면. 맞지? 여기까지는요. 애매모호하지? 그럼 애매모호하면 조금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볼까? 라고 한다면 잘 봐요. 오히려 너네는 의심이라는 걸 해볼 수 있어요. 바로 어떤 걸 의심해 볼 수 있냐면 여기 다 같이 똑같이 밑줄 그어봐. 얘네들 2x제곱 더하기 4x라는 친구.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y제곱 마이너스 6y라는 친구. 얘네들한테 한번 밑줄을 좀 그어볼래요? 쟤네 둘로는 어떻게든 완전 제곱식이라는 친구를 만들 수는 있어요? 없어요? 꾸역꾸역 만들 수 있지. 꾸역꾸역 해서라도 만들 수 있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2차, 1차, 2차, 1차를 줬으면 완전 제곱식을 만들 수는 있다라는 거야. 물론 2차 단독만 있으면 그냥 그 상태로 두면 되는 거고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을 만들 수 있다는 건 얘의 전체 제곱꼴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만들어요? 라고 한다면 제곱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어요. 제곱은 되게 강력한 힘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제곱은 절대 뭐를 못 만든다는 거예요? 실수라는 조건만 깔려 있으면? 실수 제곱하면 무조건 뭐 나와? 양수 아니면 마이너스는 절대 나올 수가 없다야. 허수가 안 깔려있는 이상.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 제곱의 힘은 무조건 함수값을 제한한다가 포인트예요. 확 줄여버려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함수값을 확 줄여버린다가 포인트. 다시 한 번요. 얘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로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저렇게 줬고 저기 x에 대해서 y에 대해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 수 있는 무한걸로 나와 있으면 의심하라고요. 바로 체크하세요. 바로 뭐 하겠다는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냐면 완전 제곱식 만들어버려가지고 걔네들의 범위를 제한해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번에 키워드는 그래서 완전 제곱식 만들기입니다. 그래서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데 그럼 얘를 왜 만들어요? 라고 한다면 그 완전 제곱식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건 바로 뭐냐면 그 완전 제곱식을 통해서 내가 만들고자 하는 건 오히려 바로 뭐냐면 이 완전 제곱식을 통해서 내가 만들고자 하는 건 바로 하나예요. 바로 뭐냐면 범위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 완전 제곱식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를 충족하기 때문에 즉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서 나는 완전 제곱식 만든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x는 x끼리 y는 y끼리 그래서 묶어놓고 계산을 해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x는 x끼리 묶어요. 그러니까 우린 여기는 2가 묶이게 되면서 얘가 그래서 x제곱 더하기 4x가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y는 y끼리 묶여요. 그래서 우린 여기는 y제곱에 마이너스 몇 i가 되었냐면 6i가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상수는 일단 완전 제곱식 만드는데 쓰잘데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따로 빠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에 완전 제곱식 만들려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 더하기 얼마 해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 얘는 더하기 얼마? 그치? 4를 반으로 나누면 2. 그거의 제곱이니까 4지.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는 4를 더해줘야 되고 그럼 여기는 얼마? 그치? 6을 반으로 나누면 3. 3의 제곱이니까 9.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하면 우리는 내 맘대로 준 것들을 다시 뺏어야 돼? 안 뺏어야 돼? 니들 미래죠. 다음 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이제 하는 순간 내놔. 그쵸? 내놔. 미래죠? 니들 미래예요. 나는 미래가 없어요. 왜? 나는 돈을 뜯길 일만 남아있기 때문이죠. 나는 뜯길 일만 남아있어요. 너네 미래 받고 뜯기죠? 나는 받지도 않아요. 할머니가 용돈 주면 엄마가 그래 불쌍하니까 너 가져라 해요. 할머니가 나 5만 원밖에 안 줘요. 할머니가 너네보다 더 적게 받아요. 나 요즘 돈 번다고 할머니가 너 안 줘도 되잖아 그래. 다 내 동생한테 쏠려 있어요 돈이. 너네 미래죠? 졌다 뺏기기. 요즘은 아닌가 보네. 진서 니네 집도 아니야? 네. 오? 그럼 여기만 뺏기나 보네? 아 여기도 안 뺏겨? 뺏기는데요. 재미없는 집들이네요. 원래 그 용돈은 받자마자 이제 뺏기는 그 억울함이 있어요. 아니 어릴 때 그래서 할아버지가 제 통장을 만들어 주셨어요. 야, 끝났네. 나는 졌다 뺏기기 얼마나 많이 당했는데요. 난 18살까지 졌다 뺏기기를 당했어요. 얼마나 슬픈지 아니 그게? 자 여기 같이 한번 보게 되면 그래서 여기 더하기 4 했지. 나 다음 주에 겁나 뜯길 예정이에요. 우리 아버지 다음 주에 환갑이래.
환갑잔치를 하시겠대요. 친척 다 모여요. 우와. 난 조카의 그러니까 사촌형의 조카까지 용돈 주게 생겼다 지금. 조카가 10명이에요. 우와. 씨, 나 빼고 다 결혼했어. 애까지 있어요. 심지어 제일 큰 애는 올해 12살 됐대요. 초올해요. 난 망했어요. 이번에 번 돈 다 나가게 생겼어요. 슬퍼요. 진짜 이게 되게 생겼어요. 이게 되게 생겼어요 지금. 이게 뭘 말해 뭐 하는 짓거리인 줄 모르겠어. 안 갈 수도 없어요. 아버지 환갑이라서 안 갈 수도 없어. 아버지가 나 형철이 바쁘니까 연휴 때 다 잡아 이래가지고 연휴 때 친가 따로 외가 따로 다 잡았대. 최악이에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 이번 연휴 때 못 쉬어요 집에서. 나 집에서 빈둥빈둥 거리는 게 명절의 낙이었거든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다 움직이게 생겼어. 우와. 우리는 그냥 아빠 차 타고 자면서 이거. 나의 다음 주 표정이에요. 나의 다음 주 표정이에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돈은 통장이 되고, 우리 통장이고 되는. 나는 통장이 되고, 아침부터 겁나 움직여야 되고, 되게 별로예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명절이 제일 바쁠 예정이에요, 이번 명절에. 혹여나 나한테 카톡이나 전화하지 마세요. 다 씹어버릴 테니까. 다 씹을 거니까 카톡이나 전화하지 마세요, 나한테. 숙제도 이번 주에 미리 올려주고요. 나는 핸드폰 전원을 꺼버릴 예정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같이 한번 보게 되면은, 그래서 여기 저 썹 뺏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얼마 해주면 되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4. 뭐 2분의 1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여기 4.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얼마? 그러니까 그치, 9 빼주면 돼요. 됐나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이 9 빼줘서 밖으로 나오고 얘는 그냥 단독으로 나오고. 괜찮나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는 그래서 2의 괄호, 그래서 얘가 그래서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만 남았고, 마이너스 8은 밖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린 여기는 y제곱 마이너스 6y 더하기 9에 얘 마이너스 9도 밖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린 여기에 마이너스 8과 마이너스 9와 더하기 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x제곱 더하기 4x 있잖아요. 저 4x는 2x로 바꿔야 돼요. 아, 여기 2x로 바뀌어야 되네요. 그치. 다음 주에 슬퍼질 것 같아서 슬픈 거에 대한 대비였나봐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래서 2가 되는 거지.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봐. 여기 고쳐야 돼. 여기 더하기 1 그러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1.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결론적으로 2가 밖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그래서 우리는 2x 더하기 1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거 다시 한 번 더 풀어주기만 하면 돼.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거 정리하게 되면은 따라서 얘가 그래서 2에 결국 우리는 x 1의 제곱에 결국 우리는 y-3의 제곱이 되었고요. 거기에 우린 얘 마이너스 11 더하기 6이니까 마이너스 6이 됩니다. 그때 여기 있는 얘도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다고요. 그럼 둘 다 가장 작은 게 0이란 말이야. 그럼 둘 다 가장 작은 게 0이니까 최소값을 구하려면 둘 다 그냥 몇일 때라고 생각하고 풀면 돼? 둘 다 몇일 때? 0일 때라고 생각하고 풀면 돼. 즉 얘네 둘 다 없다고요. 그럼 남게 되는 게 최소값이겠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누구만 남아있으니까 마이너스 6만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최소값은 마이너스 얼마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값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6이다. 이게 최소값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찾아주면은 된다. 이런 얘기들이었고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마지막입니다. 대표유형 3번 보고 끝내겠습니다. 대표유형 3번 마지막 문제인데 인성여고, 인일여고 매년 나왔었던 기출문제입니다. 매년 나왔었던 문제입니다. 매년 나왔어요. 이거 안 나오면은 간첩이에요. 매년 나왔고요. 동상권 잘 안 나왔고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인성, 인일은 매년 나왔고 인성은 심지어 작년에도 나오고 재작년에도 나오고 계속 나와요. 인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나와요. 단답형이었죠. 교과서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문제가 교과서에 있어요. 근데 올해 니네가 선정한 교과서에도 이 문제가 똑같이 있어요. 이 문제가 있으니까 보시면 되는데 이거 되게 쉬워요. 뭐만 잘 이해한다면 이거 하나만 이해한다면. 아직 사각형으로 나왔어? 자, 우리 이미 알아요. 2차 함수는 어디에 대해서 항상 대칭을 이루고 있다고요? 축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고 있다. 내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2차 함수는 이 축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나는 여기 있는 요 A점에 있는 X좌표를 내가 A라고 잡을게요. 그럼 여기 A 집어넣어서 나오게 되는 여기 있는 Y값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6A가 나오게 되죠. 그럼 여기 있는 D는 현재 A점과 현재 Y좌표가 같아요 달라요? 같다고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현재 Y좌표가 같으니까 여기 있는 얘가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6A가 되고 싶잖아.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봐봐. y 값이 똑같은 두 개죠? 그럼 끝났는데. 왜? y 값이 같은 두 개야. 그럼 여기 축을 기준으로 해서 얘네들 사이의 간격이 같아 달라? 같다는 소리야. 그럼 다시 한 번 더 얘기할까요? 얘네 원점과 6도 현재 같은 y 값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죠. 그러면 b는 어차피 a에서 내린 수선의 발이지. 그럼 여기 있는 b의 x좌표가 a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a, 제로지. 그럼 여기 a는 이 간격이지. 그럼 이 간격과 여기 6에서부터 10까지 내린 이 간격은 같다 다르다? 얘가 같다라는 소리입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이해돼요? 이런 얘기야. 우리 그래서 2차 함수는 같은 y에 대해서 항상 대칭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쭉.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얘가 같은 y에 대해서 항상 대칭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들을 우리가 쭉 했어. 그럼 여기 보는 순간 끝났네? 왜? 아싸 개꿀. 왜? 여기 있는 d좌표는 6에서 a만큼 뭐 한 거니까요? 뺀 거니까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6에서 a만큼 뺀 거니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세로는 요거, 가로는 요거예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잘 봐요. 지금부터 잘 봐요. 자, 이거 쉬운 거예요. 그럼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에서 어차피 우리는 직사각형 둘레 찾을 거예요. 둘레는 길이의 합이에요.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둘레는 길이의 합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여기에서 둘레를 구할 건데, 그럼 둘레는 길이의 합이니까 나는 지금부터 길이의 합을 찾을 건데, 그 길이의 합은 가로 더하기 세로 곱하기 2 하면 되는 거죠. 그럼 가로만 알면 돼요. 왜? 세로는 어차피 y좌표 사이의 간격인데 0에서부터 얘까지의 간격이야. 결국 세로는 이거. 결국 뭐야? 이거냥 이거예요.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6a. 이게 세로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6a에다가 가로 길이만 더해주고 거기에 곱하기 2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가로는 6-a랑 a 사이의 간격을 구하는 거지. 둘을 뭐 해주기만 하면 돼요. 6-a랑 a. 얘네들 뭐 해주기만 하면 끝나요? 빼면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더하기. 그래서 우리는 둘 빼면 6 그래서 a 빼기 a죠. 마이너스 a 빼기 a니까 그래서 얘가 2a가 되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그래서 6 2a를 더해준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얘 2에 결국 우리는 얘가 그래서 마이너스 a제곱에 결국 우리는 더하기 4a가 나왔고 거기에 우리는 더하기 6. 이 2차 함수의 최소값을 찾아달라는 거예요. 최대값.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마이너스 또 앞으로 뺄게요. 그래서 얘가 그래서 마이너스 2에 결국 우리는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6의 최대값을 찾아주세요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다만 우리는 이미 알아요. a는 1사분면 위에 있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a는 0보다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a는 1사분면 위에 있는 점이니까 a는 일단 0보다는 커야 돼요. 하지만 여기 가로의 길이가 6-2a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도 길인데 길이 자체는 범위가 존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길이가 있다는 건 얘가 현재 양수라는 거예요? 음수라는 거예요? 양수란 소리니까 그럼 얘가 0보다 크다라는 걸 이용하게 되면 a의 범위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즉 a가 누구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 그래 3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 즉 우리는 0과 3 사이에 들어가 있는 저 이 범위 내에서 즉 a의 범위 내에서 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찾아달라는 게 끝입니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봐. 얘 꼭지점 찾아주는 게 결국 관건이지. 꼭지점 찾아주시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 마이너스 2에 그럼 얘 묶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는 a제곱 마이너스 4a 그 다음에 얘 반의 제곱이니까 더하기 얘는 얼마가 필요해요? 4가 필요하고 마이너스 4는 밖으로 그냥 빼도 되죠? 그래서 밖으로 뺀 마이너스 10 이렇게 된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를 다시 한 번 더 계산하면 마이너스 2에 결국 우리는 a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래프를 그렸더니 얘가 위로 볼록인 그래프가 되었고 여기 있는 얘 축이 지금 현재 얼마냐면은 꼭지점의 x좌표입니다. 얼마? 얘가 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0에서부터 3까지가 결국 뭐예요? 물론 어쨌든 여기 0에서부터 그 다음에 3 뭐 이런 식의 느낌이에요. 그럼 제일 큰 거 찾아보세요. 어디서 최대값 가져요? 여기 있는 요 파란색 범위에서 제일 크게 갖는 건 꼭지점이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이거 뭐야? 최대값은 꼭지점이라고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결국 뭐야? 이게 최대값이네? 그러면 이게 답이 아니면 여기 마이너스 2를 곱한 게 답이야. 마이너스 2를 곱한 게 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값은 얼마가 되었다라는 것? 20. 그래서 둘레의 최대값이 20이다.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찾아주게 되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우리 여기까지 한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예고했던 대로 2차 함수랑 2차 방정식을 좀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요 문제는 결국 범위 찾는 것도 중요해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범위 찾는 거에도 초점 맞추어서 얘기를 해줬으니까 거기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괜찮나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고생했고 목요일날 봅시다. 고생했어요. 아 맞아, 이거 챙겨가라. 숙제. 지금 이거 숙제 하나 줄게요. 이거 주는 거 설날 끝날 때까지 해가지고 오시면 돼요. 알겠죠?